네, 오늘은 연산자 다중 정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연산자 다중 정의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라고 영어로도 불리는데 다양한 연산, 특히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연산에 유용합니다. C++ 언어를 통해서 복소수 연산을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연산자 다중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숫자를 보시면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덧셈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컴퓨터의 경우에는 두 타입을 맞춰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수와 실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컴퓨터한테 마치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 두 타입을 맞춰주지 않으면 덧셈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런 식으로 정수 1을 실수로 바꿔줘야겠죠. 이 정도 변화는 다양한 언어에서 기본 제공합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기본적으로 이런 설정 해주지 않아도 다 연산이 되죠. 일반적으로 연산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더 복잡한 연산, 오늘 하려는 복소수 연산 같은 걸 제어해야 한다면 그럴 땐 우리에게 조금 더 복잡한 연산의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걸 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쉽지만 만약 7 뒤에 소수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알아먹기 힘든 숫자로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숫자가 존재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린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허수라는 수인데요. 이런 식으로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수를 우리는 imaginary number, 상상 속에 존재하는 수, 허수라고 합니다. 이런 허수가 포함된 계산을 하려면 그 허수와 실수가 더해지면 복소수라고 하는데 그런 복소수의 연산을 하고 싶다면 실수와 허수가 더해진 복소수를 클래스로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프로그래머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이겠죠. 복소수 클래스 전략은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1 플러스 그리고 7 더하기 허수로 되어 있는 실수 7과 허수로 되어 있는 이 복소수, 그러니까 저 괄호 안에 들어간 숫자겠죠. 그거를 실수부와 허수부를 분리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실수와 클래스 간의 연산을 구현을 해야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연산자 다중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죠. 다양한 연산, 특히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연산을 위해 탄생했으니까 바로 적용이 됩니다. 특히 이 오퍼레이터라는 함수를 통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뒤에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가장 선호하는 에디터를 켜주시고요. 오늘은 C++를 통해 만들려고 하지만 이런 로직 같은 건 힌트를 얻어서 파이썬이나 아니면 C 언어라든지 자바라든지 다양하게 구현이 되니까 한번 힌트만 얻어서 원하는 대로 구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고자 하는 방식은 이렇게 컴플렉스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줄 거예요. 컴플렉스는 복소수 클래스겠죠. 실수와 이런 식으로 실수와 첫 번째 인자로 실수를 받고 두 번째 인자로 허수를 받는, 지금 저는 여기에 3.0을 썼지만 실제로는 허수가 들어가서 제 기획은 이런 식으로 허수가 뒤쪽으로 나오는 복소수를 구현하는 클래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만들 거고 그런 클래스 함수를 아니죠. 이런 컴플렉스 클래스를 통해서 이렇게 복소수를 선언하는 것, 그리고 복소수와 실수의 덧셈, 그리고 실수와 복소수의 덧셈, 이런 식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나온 덧셈의 결과들은요, 이렇게 가장 먼저 저희가 선언한 C1에 대한 클래스, 복소수 클래스를 한번 출력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복소수와 실수의 덧셈이 된 이 C2도 한번 출력을 해주고 C3도 출력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이쪽 헤더 함수를 먼저 살펴보면, 헤더 함수가 아니고 헤더 파일이죠. 헤더 파일을 먼저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실수부와 imaginary number 허수부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 저희는 이제 허수에 대해서 그냥 흉내만 낼 거니까 더블이라는 형식으로 하겠지만 아마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생성자로 방금 전에 말했듯이 첫 번째 인자로는 이렇게 실수부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인자로 허수부가 들어가는 생성자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복소수의 실수와 덧셈 개념을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오퍼레이터 함수를 통해 선언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져지는 객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컨스트를 뒤쪽에다가 붙여주고 그 사이에 이렇게 right hand side로 알고 있는데요. right hand side에 실수가 들어간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앞에
인자가 하나 더 있는데 뭐 실수를 표현하는 인자로 알고 있어요. 그 실수를 표현하는 인자가 생략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소수의 실수와 덧셈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와 복소수의 덧셈을 위해서 친구 함수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친구 함수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수에서 실수를 더할 때는 예를 들어 그런 개념인 거죠. 이런 식으로 1.0243 뭐 이런 것과 1을 더하면 뭐 2.0243이 나오겠죠? 근데 이 개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요소, 실수 요소는 두 번째 나오는 정수 개념보다는 데이터적으로 훨씬 더 크게 많이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두 번째 정수가 나온다고 해서 요 앞에 있는 실수의 데이터가 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반대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개념이겠죠. 이렇게. 아이고, 너무 크게 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만약 된다면 이 첫 번째 실수가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되어야 연산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수가 실수에 대해서 연산을 해야 할 때, 그리고 주체가 이렇게 정수가 됐을 때 이 정수를 실수로 바꿔주는 작업과 비슷하게 여기 있는 friend 함수를 통해서 실수와 복소수의 덧셈을 구축하는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실수보다는 당연히 복소수가 좀 더 자료 구조적으로 복잡한 개념이니까요. 이 실수를 그 복소수에 맞게, 이 컴플렉스 클래스에 맞게 우리의 실수도 형태를 바꿔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프렌드를 쓰는 이유는 이 요소에 한해서만 컴플렉스 클래스의 규칙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런 VIP 키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뭐 프렌즈에 대한 개념을 깊이 설명하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요 컴플렉스 클래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좀 접근을 요 실수 쪽에다가 허용을 해준다, 그런 식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앞에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실수를 컴플렉스 형태로 맞춰주는 프렌드를 써서 실수와 복소수의 덧셈도 이렇게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선언은 컴플렉스 CPP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를 먼저 구현해 주는 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구현하는 그 클래스의 생성자 구현을 해주면 되고요. 복소수의 실수와 덧셈, 그리고 실수와 복소수의 덧셈 구현, 이 두 부분이 아마 중요하겠죠. 거기서 보시면 저희가 말한 개념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오는 실수부,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여기 나오는 right hand side의 실수부를 그대로 도와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복소수에서 왼쪽에 나오는 이 실수부, 그러니까 복소수 안에 실수죠. 복소수 안에 실수를 더하고 오른쪽에서 나와주는 그 실수부, right hand side의 실수, 어차피 이건 실수 자체니까 그거 자체만 더해주면 되고, 그 오른쪽에 나오는 그 실수 개념에서는 얘가 허수를 가지지 않으니까 허수는 우리가 애초에 생성자를 구현한 그 허수를 그대로 선언해주면 됩니다.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요거 한번 구현해 보시고 연산해 보시면, 프린트 해 보시면 쉽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로 실수와 복소수의 덧셈은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실수니까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그대로 나와야겠죠. 실수부에 그대로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나온 이 복소수에서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실수부를 우리 왼쪽에 나오는 그 실수에 그대로 더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 오른쪽에 복소수 안에서의 허수 개념, imaginary number를 그대로 출력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수와 복소수의 덧셈을 구현했습니다. 네, 실제로 복소수의 덧셈은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니까요. 저희가 한 이 구현 자체가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구현을 했을 뿐이고요.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로 다시 돌아가세요. 메인 함수 안에 있는 걸 한번 메인 함수를 한번 작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C뿔뿔이기 때문에 이렇게 G뿔뿔 쳐주고요. 저희는 이게 메인이죠. 메인 CPP에 컴플렉스라는 요 클래스 C뿔뿔 파일을 붙여주고 거기에 출력은 컴플렉스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죠. 에러가 났네요. No such. 저희 파일 위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컴플렉스라는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그러면 한번 연산을 하기 전에 어떤 값이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C1은 뭐 여기 나오겠죠? 한번 미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 값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C2 값은 ChatGPT 지금 코파일럿이 도와주는데 이런 식으로 그쵸. 네, 복소수와 실수의 덧셈이니까 7 더하기 3i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실수와 복소수 덧셈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네, 이 값이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실수와 복소수의 덧셈 그리고 복소수와 실수의 덧셈에 대해서 구현을 해보면서 네, 복소수라는 클래스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연산자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 사실 이 개념이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지만 프로그램 개념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거잖아요. 실수가 아니고 클래스라는 개념을 연산 안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저희가 구현해낸 결과물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네, 오늘 배운 게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